안녕하세요. 도하신녀입니다. 오늘도 제가 라디오 점사, 라디오 사연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망간 아내와 남겨진 딸아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10세의 딸아이와 이제 4살이 된 딸아이. 이렇게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부 아빠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지인과의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애로 마음을 열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큰딸은 유전자 검사와 소송을 해서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여 2016년도 9개월 만에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필리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4년 8개월 동안 집에 오질 않았고 저 혼자서 양육과 경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엄마가 큰딸이 보고 싶다며 찾아왔는데 큰딸이 같이 살고 싶다는 말에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작은딸이 생기고 또다시 소송 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아이 7개월 때 아이 엄마가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나서 또다시 저 혼자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작은 딸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지인 혹은 가족들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딸이 쓰러지고 병원을 가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제일 가까운 곳이 땡땡 대학교 병원이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검사 진찰을 하니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 4개월째 투병 중입니다. 혼자서 병간호와 육아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온갖 대출을 해가며 육아와 병원비를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압류딱지가 붙어있고 신용카드는 쓰지도 못하고 생활고와 싸우고 있고요.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첫째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 도저히 금전적인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애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롭고 애들 잘 때 펑펑 울어도 보았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있어서 차마 그렇게 살진 못하겠고 부끄러움을 한번 감당하고 창피함을 한번 감내하고 이렇게 읍소를 한번 해보자 해서 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께 이런 소리를 한다고 미친놈이라 하실 수 있겠지만 두 딸이 굶주리지 않도록 작은 마음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이 불편하셨다면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빠의 읍소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드렸다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사랑하는 딸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걸 읽어야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라디오 사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아플 때에는 원래는 이제 건강 쪽으로 열심히 빌어주고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통에 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이를 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생각과 아직도 과연 이게 옳은 답인가 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참 고민이 많이 드는 사연인데요.
우선 첫 번째, 둘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떠한 직장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하셨지만, 네, 요즘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신청해서 갈 수 있는 잠깐 이제 보살펴주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오고 한 어린이집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명칭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해서 아이를 우선 그런 곳에 좀 맡기고 일을 그 시간 동안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의 병원과 뭐와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저희 쪽으로 물어보신다면 사실 무당한테 가게 되거나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떠한 부분을 대신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몫을 받고 초한자루라도 켜도 초의 값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라 금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아예 병원비면 대출이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는 저는 그저 열려있는 가까운 절이라도 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낫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혼자 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곳이라도 가셔서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아이도 어쨌든 건강하게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이라도 하시고 빌고 가신다면 조금이나마 덕이 있지 않을까. 간절한 데 앞에서는 사실 장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어떤 일이든 먼저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제가 마음이 쓰이고 좋지가 않아서 사실 저희 집에서는 달마다 쌀을 갈고 내릴 때에도 그게 내려졌을 때 제가 그만큼 많이 먹지를 않아서 많이 힘든 분들을 지금도 도와드리고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특히나 무거운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이보다 더 무거울 수 없는 그런 사연을 읊어봤는데요. 이러한 사연이든 혹은 저는 좀 가볍지만 이런 것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는 사연이든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온 귀한 당신의 안녕한 내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